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사결정나무 리그레션 트리에 대한 R 실습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그레션 트리를 할 때 해당하는 비교 대상이 되는 이제 방법론이 필요해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했었던 다중선형 회귀 분석 방법론을 가지고 했었던 데이터와 동일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데이터셋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코롤라 도요타 제조사에서 생산하는 코롤라라는 단일 모델의 중고차 가격을 예측하는 데이터셋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인 프라이스 변수가 실제로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인덱스 관련된 변수들이 있는데 이건 사용을 안 할 것이고, 세 번째 컬럼인 프라이스 변수가 종속 변수가 되겠고요. 나머지 모든 변수가 이제 설명 변수가 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자, 우선은 회귀 모형이기 때문에 RMSE와 MAE와 MAP를 정의하는 이제 그 성능 평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정답과 추정값이 주어졌을 때 정답에서 추정값을 빼서 제곱한 평균의 루트 씌운 게 RMSE이고요. 정답과 추정값 사이의 절대적인 차이의 평균이 MAE이고요. 정답 대비 몇 퍼센트나 오차가 났느냐를 평가하는 게 MA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를 받아다가 세 가지의 항목을 리턴해 주는 게 바로 이 Performance Evaluation Regression 함수의 이제 역할입니다. 다중선형 회귀 분석과 리그레션 트리를 두 가지를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테이블에 대해서 총 3개의 성능 평가 지표와 2개의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테이블을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실습 코드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우선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해당하는 폴더 안에 리그레션 트리 R 스크립트하고 데이터셋, 토요타 코롤라 데이터셋이 함께 위치하도록 먼저 파일을 복사를 해주시고요. RStudio에서 세션 메뉴의 Set Working Directory에 To Source File Location 메뉴를 클릭을 해서 Working Directory를 일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소스 파일과.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인 Performance Evaluation 함수를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성능 평가 지표를 초기화를 하면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형 회귀 분석 모든 값이 0으로 초기화된 선형 회귀 분석과 리그레션 트리에 대한 비교 테이블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셋을 로딩을 해볼게요. 토요타 코롤라 .csv 파일이고요.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로딩을 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environment 창에 코롤라라는 이제 데이터셋, 데이터 프레임이 저장이 된 걸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총 1436건의 관측치가 있고요. 37건의 변수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컬럼이 ID고요. 두 번째 컬럼이 모델이에요. 이 두 가지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컬럼이 price입니다. 이게 종속 변수고요. 나머지 네 번째 컬럼인 08년 04월 이후로 몇 개월이나 생산된 지 몇 개월이나 됐느냐라는 이 변수부터 제일 마지막에 토바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바이너리 변수까지를 우리가 설명 변수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ID에 관련된 인덱스가 1번과 2번 인덱스이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요.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카테고리 인덱스를 가지고 이거 우리 선형회귀 분석할 때 다 했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행만 하겠습니다.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각각의 페트롤과 디젤과 CNG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찾아서 그 더미 변수들에 해당하는 인덱스에 대응하는 값들만 1로 바꿔줘서 fuel이라는 원업 C 코딩 또는 원핫 코딩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fuel 데이터는 페트롤, 디젤, CNG라는 세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셋 중에 하나의 값만 1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이제 만드는데 코롤라 데이터셋 중에서 ID에 관련된 인덱스 제외하고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인덱스 제외하고 새로이 원핫 인코딩을 사용한 fuel 데이터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컬럼 바인딩을 해서 코롤라 언더바 MLR 언더바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뒤에서 리그레션 트리에서 보여드릴 텐데 이 작업이
원핫 인코딩 작업이 리그레션 트리는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드를 1, 2, 3, 4, 5를 시드로 해서 7대3으로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나눌게요. 그래서 랜덤하게 70%를 뽑아서 48번째 라인입니다. 1부터 코롤라 데이터의 로우의 개수만큼의 숫자까지 중에서 70%를 이제 반올림해서 뽑겠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의 MLR 트레이닝 데이터는 앞서 만든 MLR 데이터의 트레이닝 TRN 인덱스에 해당하는 행들을 뽑아서 학습 데이터로 만들고요. TRN 인덱스에 해당하지 않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해당하지 않는 객체들을 뽑아서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LM 함수를 이용을 해서 MLR 코롤라라는 트레이닝 이 모델을 만들었고요. 선형 회귀 분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프레딕트 함수를 써서 MLR 코롤라 데이터 모델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는 MLR 언더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예측을 수행을 합니다. 예측을 수행했을 때 여기서 이제 빨간색 워닝 메시지는 이제 그 다중공선성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경고고요. 이 자체적으로 해당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모델링을 해주기 때문에 주의만 하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에러라고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인 프라이스와 예측된 y 값을 이용을 해서 회귀 모형의 퍼포먼스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값이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강의 자료 기준으로 가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결과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중선형 회귀 분석으로 수행을 했을 때 RMSE는 1244. 근데 이 1244라는 개념이 사실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MAE 기준으로 보면 882. 이거는 절대적인 오차가 대략 한 882유로 정도 난다는 뜻입니다. 실제 값과 실제 가격과 예측되는 가격 사이에. 그리고 MAP가 8.9이라는 얘기는 실제 팔린 가격 대비 약 8.92%의 상대적인 오차가 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처럼 RMSE는 해석이 다소 어렵지만 직관적이지 않지만 MAE와 MAP는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리그레션 트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션 트리는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했을 때 사용했던 트리 패키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코롤라 RT 데이터라고 해서 코롤라 데이터에 대해서 ID만 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ID 관련된 인덱스하고 fuel type이라는 카테고리 인덱스를 따로 떼고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원핫 인코딩을 해줬는데 여기선 그냥 씁니다. ID에 관련된 인덱스만 빼고요. RT-TRN과 RT-TST 그러니까 리그레션 트리 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셋은 이 데이터에서의 학습 인덱스 왜냐하면 공평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선형 회귀 분석과 동일한 학습 데이터 그 다음에 선형 회귀 분석과 동일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선택해놨던 TRN 언더바 IDX를 가져다가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RT 코롤라에서 트리 프라이스는 해가지고 포뮬러를 쓰고요. 무슨 데이터를 쓸 것이냐? RT 언더바 TRN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실행을 한 다음에 서머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리그레션 트리를 만드는데 몇 개의 변수가 사용이 되었느냐 age 언더바 08 언더바 04라는 변수와 weight 공차 중량입니다. weight라는 변수 그리고 HP horsepower라는 변수 세 가지가 사용이 됐고요. 최종적인 터미널 노드의 개수가 8개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한번 그림으로 봐볼게요. 77번째와 78번째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림이 나타나고요. 이거를 조금 더 크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보면
히든 노드의 개수, 아니 터미널 노드의 개수 또는 리프 노드의 개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이 AG를 이용을 해서 지금 스플릿을 했고 이쪽에 웨이트가 있고요. 이쪽에 HP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하나만 해석을 해볼게요. AG, 그러니까 이 08년도 04월 이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개월이나 지났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32.5개월보다 더 오래된 차량이 이제 오른쪽 이쪽으로 가고요. 쭉 내려와서 56.5개월보다는 오래되지 않은 차량이 왼쪽으로 오고요. 다시 43.5보다는 더 오래된 차량. 그럼 이거 다 교집합해 보면 사실은 32.5보다는 더 오래됐고 5개월보다는 오래됐고 43.5개월보다는 오래됐고 56.5개월보다는 덜 돼 있는, 그러니까 30점 차량 연식이 43.5개월에서 56.5개월 사이이면서 홀스파워가, 다시 말하면 이 마력이 79보다 더 큰 차량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가격이 11,140유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한번 프로닝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랜덤 시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function equal prune tree라고 되어 있는 파트가 바로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classification tree에서는 여기가 prune dot 한 다음에 miss class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블류를 이용을 해서 프루닝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리그레션 트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데비언스의 이제 감소량을 측정하는 디폴트 옵션인 프론다 트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트리 사이즈에 대해서 이 불순도 지표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 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 보면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쪽은 이제 불순도 지표니까 낮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리 사이즈가 커지면서 급격하게 감소를 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굉장히 이 감소폭이 작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봤을 때 사이즈를 이제 1부터 역으로 올라온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실은 트리가 7번째일 때랑 8번째일 때가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의 자료로 보자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트리가 총 7개의 터미널 노드를 가지고 있을 때 최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파이널 모델에서 트리를 프루닝을 하는 데 있어서 베스트 터미널 노드를 7개로 쓰겠다라는 얘기죠. 실행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강의 자료로. 왼쪽은 프루닝 하기 전에 터미널 노드 8개일 때고요. 오른쪽은 프루닝 된 뒤에 터미널 노드가 7개일 때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horsepower라는 이 변수를 이용해서 스플릿 했던 파트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사라져 버리고 뭉뚱그려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프루닝 관점에서는 더 나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94번째 보시면 핵심은 여기에 타입은 벡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트리에서는 타입은 클래스로 아마 되어 있었을 텐데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연속형의 숫자 값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콘솔 창에다가 RT 코롤라 predicted y에서 1부터 한 20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제 그 객체들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 얼마로 예측이 되느냐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같은 노드에 있는 것들은 같은 값으로 이제 예측이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 19514로 이제 예측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약간 좀 다른 것 같은데 19510 여기에 해당하는 아마 노드일 겁니다. 그리고 16729로 되어 있는 거는 16730 여기에 해당하는 아마 노드들이겠죠.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이 성능 평가를 해보면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선형 회귀 분석보다 리그레션 트리가 RMSE, MAE, MAP 관점에서 전부 다
높지는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MAP 기준으로 약 1.2%포인트 정도 더 오차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형 회귀 분석, 이 회귀 나무는 리그레션 트리는 단독으로 사용이 되진 않아요. 특히나 회귀 모형에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의 이 뒤쪽에서 배울 앙상블 관점에서 봤을 때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그레디언 부스팅 머신 같은 것들이 전부 이 트리 기반의 앙상블인데, 앙상블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앙상블의 기초 모델로서 리그레션 트리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당장 단일 모형으로는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 방법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리그레션 트리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